저는 사실 출산율 문제 심각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국민연금 왜 나는 내기 싫은데 국민연금 내야 되냐. 요새 출산율 다시 회복세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뉴스를 저도 잠깐 보긴 했는데요. 출산율이 0.1%가 되면 법은 어떻게 변할까? 한 번도 저는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오셔서 저는 사실 출산율 문제 심각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서 프랑스도 원래 굉장히 출산율이 낮았던 나라인데 지금 많이 낮잖아요. 초고령 사회를 찍었던 국가가 일본임에도 다시 일본도 변하고 있듯이 우리나라가 또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해서 하지만 이 출산율과 겹치면서 생기는 게 지금 저희 세대들이 부양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국민연금이나 뭐 이런 것들 세제에 대해서 불공평하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출산율 문제가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 국민연금 지금 현재로서는 2065년까지 버틸 수 있는 정도다라고 하는데 많은 불만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나는 내기 싫은데 국민연금 내야 되냐. 이게 과연 경제권을 뭔가 제한하거나 국가가 강제하는 부분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거는 사실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줘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거든요. 하지만 국민연금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1인 인구가 늘어날수록 인구가 노령화가 많이 될수록 국민연금 앞으로도 더 필요할 거거든요. 내가 나중에 더 나이 들어가지고 돈 벌 능력이 없을 때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필요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오히려 나중에 이걸 자율화 시켰을 때 국민연금을 매달 조금씩 내는 것들을 안 내서 내가 생활하는데 더 썼다? 이거를 가지고 내가 노후에 국가의 복지를 바라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일까?를 생각하면 저는 또 그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때 되면 또 그거에 대한 복지가 또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. 젊었을 때는 국민연금을 왜 국가가 강제하냐 이건 불필요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내가 나중에 늙어가지고 돈이 없을 때 국민연금조차 내가 바랄 수 없는데 내 친구가 다 받고 있다. 아씨 왜 나 못 받고 있지? 이렇게 나라에서 날 방치해도 되는 거야? 복지 더 해주세요.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해서 얼마 냈는데 2배씩 받아간 사람 뭐 나왔다. 자극적이잖아요. 그런 거 보니까 더 사회가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은데 세상은 공평했던 적이 없습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아직까지 모든 걸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다. 지금 단순히 이거를 자율화시키거나 더 많이 걷는다거나 이걸 없앤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법 하나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. 사회 합의가 필요하고 이게 나한테 필요하고 좋은 제도가 될 수 있겠다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라서 단순히 법만으로는 개정을 해서 가타부타를 정할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병역법 개정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사실 20대 남자들한테 18개월도 굉장히 긴 기간이잖아요. 이걸 늘려야 되나? 늘리는 거는 어려워요. 받지 않던 걸 주는 거는 쉽지만 준 거를 뺏는 거는 어렵거든요. 국회에서도 쉽게 못할 게 표에 굉장한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절대로 안 건드릴 거고 언젠가는 이게 모병제로 가면서 정말로 엘리트 군인들만 육성을 하고 나아가서는 유럽처럼 용병들을 모집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군을 강제화하는 방안도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국방에 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녀 평등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성들도 군대를 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여성들도 스스로 찬성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. 병역법은 충분히 이렇게 출산율이 계속 낮아진다면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학교는 어떻게 될까? 학교가 통폐합되고 있는 거는 굉장히 많이 있는 거고 서울에서도 이런 통폐합이 이루어지거나 폐교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앞으로 교육 관련해서도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방안 요즘에 계속 맞벌이들이 늘어나면서 어린이집 보내는 것조차도 순번표를 뽑아서 추첨이 돼야지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낮추는 방향으로의 개정도 가능은 하다고 생각을 해요. 하지만 이 교육 관련 법안이 개정 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게 14학년까지 생길 수 있는 거 16학년까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럼 거기에 대한 또 재정 부담이 있을 거고 급식 비용이 해마다 더 늘어나는 거고 그러면 무상급식 해야 되니까 그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서 다른 데서 줄여야겠죠? 아니면 더 많이 걷거나 더 많이 걷으면은 반발 있을 거고 다른 데서 줄이면 다른 데서 줄인다고 뭐라 할 거고 나는 애 안 낳고 혼자 사는데 우린 딩크인데 왜 그러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또 국민연금이랑 비슷하게 될 거거든요. 그러면
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이민자를 받는 방안 있을 수 있고, 근데 이민자 받는 방안은 어려울 것 같아요. 이미 영국이나 프랑스, 뭐 독일의 사례를 봐서 알잖아요. 이민자를 나쁘게 보는 게 아니에요. 실제로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, 그분들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. 지금도 동남아에서 우리나라에 일하러 오신 분들, 하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과연 이민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사회가 되어 있느냐? 그것도 아닌 것 같고, 좀 약간 급진적일 수 있는데 좀 북한을 통일해가지고 빨리 늘리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많은 법들이 개정될 수 있는 논의들은 이루어지겠지만 어느 것 하나 쉽게 하기 어려울 것이고, 바꾼다고 해서 출산율이 쉽게 바뀌는 것도 아니다 보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저도 한번 고민해보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우리나라 출산율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고, 저도 빨리 결혼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